구독, 좋아요. 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장도혁 대표 단식 닷새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도혁 대표의 어려운 싸움,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데 먼저 장도혁 대표 단식 장면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예, 한 송이의 장미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단식 4일째 장도혁 대표가 올린 메시지도 인상적이고요.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 겨울에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그림에서 보셨지만 이게 어제 장면이니까 예. 이제 5일째가 됩니다. 네. 정말로 소위 말하는 FM 단식이에요. 아까 앵커는 그 수액 단식도 말씀하는데 처음부터 수액을 맞는 경우는 없고 이제 기력을 다해서 쓰러지게 되면 수액을 긴급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방치하면 이 단식이라는 거는 이 고무줄 같아서 당겨질 때까지만 해야 돼요. 만약 이게 팽팽히 당겨지다가 끊어지잖아요. 단식을 중단해도 예전의 상태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단식이기 때문에 연의 그런 그 신체적인 어떤 본인에게 가하는 고통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 닷새째 단식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장 대표 정말 극한의 상황에 내몰려 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 대표는 사실 단식을 해봤어요. 예. 가장 최근에 24시간의 그 제1야당 대표의 이 필리버스터 24시간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압볼을 쥐고 발포 비타민을 그 물에 떨어뜨려서 그것만 간간히 섭취하면서 화장실 딱 6번 갔다 오고 24시간 넘게 했는데 그게 새끼 단식인데 계속해서 어떤 그 정신을 붙잡으면서 말을 했잖아요. 필리버스터링을. 네. 그것까지 생각하면 그때 사실은 한 이틀짜리 단식을 이미 했다. 그로부터 상당히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는 진짜 지금 닷새째 단식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보면 정말 그 정청래가 투쟁이 아니라 투정을 부리는 거냐라는 그런 그 아주 격이 낮은 그런 그 비아냥을 생각해 보면 정치 도의를 벗어난 정말 그 믿을 수 없이 저급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는 여야 의원들도 좀 다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솔직히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또 이재명 정권 청와대 안에서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지금 들어선 그 정무수석 홍익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운동권 출신이긴 하지만 합리적인 데가 있다고 평가를 받잖아요.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홍익표 수석도 조만간 이 장 대표의 단식장을 한번 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지금 커지고 있고 때마침 오늘이 그 문제 많은 이해훈 청문회가 예정이 된 날이기도 해요. 네. 그것도 국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 이 19일 단식 5일째는 중차대하고도 장 대표에게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 지금 되고 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정청래 대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목리냐 투정이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 그림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장도혁 대표의 단식을 폄하하기 위해서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당 내분을 수습하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다 이런 이야기가 왔는데 장도혁 대표 이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이미 작년부터 중대한 결심 또는 중대한 결단을 하겠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단식을 사실 검토해왔다는 소식은 알고 있었죠. 이 통일교 특검을 범여권이 받지 않을 경우에 단식이라도 해서 지금 돌파하겠다 했는데 마치 당 내분 한동훈 문제 때문에 단식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배현진 의원의 지금 발언도 여러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치 도의를 완전히 벗어난 얘기죠. 배현진 씨 같은 경우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단식을 당장 중단하. 저는 주어를 빼고 봤을 때는 무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말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자신의 소속 정당의 그 대표의
그야말로 어떤 이재명 정권의 어떤 폭압, 영어로 데스포티즘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폭정에 맞서기 위한 그런 그 정치적인 어떤 결단의 행위를 저렇게 폄하해서 말할 수 있는가? 무슨 단식 끝내고 당의 화합을 위해서 이제 매진을 해야 된다? 아무리 한동훈계 소속 의원으로 알려졌고 그렇다지만 본인도 한번 그 10대 소년에게 테러를 당해서 머리 붕대 싸고 한번 누워 있었잖아요. 예. 그런 그 고통을 당해본 것을 알만한 사람이 저렇게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마치 남의 일 말하듯이 한다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라고 보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어제 영상 사과를 하긴 했다지만 전제가 붙어 있어요. 자기가 조작된 이 어떤 당 윤리위의 감사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이것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과 대상도 그로 인해서 어떤 국민 여러분께, 거기서 말하는 국민은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들께 송구하다 뭐 이런 말로 들렸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전제 조건을 단 사과를 한다는 건 사과가 아닙니다. 그걸 갖다 무슨 사과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이재명 정권이나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의 사과를 사과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사과에 꼭 무슨 뭐뭐 한다면, 뭐 무슨 마음의 상처를 드렸다면, 뭐 국민 여러분의 그 어떤 마음에 그 상처를 드렸다면 뭐 이런 식의 전제를 해요. 예. 사과를 하는 사람이 무슨 전제를 하고 대상을 한정해서 하는 그런 사과가 사과겠습니까? 그것은 사과라고 부를 수 없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제 그 어느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몸이 그 견딜지는 모르겠으나 몸에 뭐 체력이 좋지 않지만 이유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동조 단식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나도 로텐더 홀에서 그 장동혁 대표와 함께 단식에 나서겠다고, 지도부 가운데서는 최초로 단식을 지금 동참 단식을 선언한다고 했어요. 예.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원래는 21일까지인가 뭐 23일까지가 3일까지 계획이 해외 일정이 있었는데 네. 지금 21일로 이제 당겨서 와서 그러면 뭐 단식에 동참을 하느냐, 그것까지는 아직 명확히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뭔가 이 중대한 시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국면에서 장 대표와 함께 한다는 그런 입장, 또 그 결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식이 지금 최근의 기록을 보면은 그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관찰할 때 9박 10일짜리 그 단식을 했었어요. 네. 그때 결국은 들것에 실려서 구급차로 실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김성태 전 의원이 오늘도 어느 그 방송에 나와서 라디오 방송하는 걸 들었는데 본인이 아니까 그 단식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안다. 그리고 어제 그 국회에 갔었답니다. 일요일인데 네네. 그 장동혁 대표의 상태를 봤는데 이런 표현을 써요. 나보다 더 그 당시보다 힘들어 보이고 많이 체력적으로 이 힘들어서 쪼그라들었다는 모습을 표현해요. 피골 뭐 이런 말까지 하는 걸 보면 실제로 그 단식 경험자인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눈에는 장 대표의 상태가 다른 경우보다 심하게 지금 안 좋다. 그 이 얘기를 전하는 걸로 봐서 서서히 이제 장 대표의 그 어떤 비장함이 이제 당 안팎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물론 최고 지도부가 최고위원들이 다 단식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나 김재원 최고가 단식 동참을 선언했고, 물론 남아서 싸울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뭐 수석 최고인 그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단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나머지 이 지도부나 그 지금 여러 의원들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좀 같이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촉구를 좀 해봅니다. 예. 그 뒤에 앉아서 의원회관실에 따뜻한 데 앉아서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자, 장도혁 대표의 단식은 한동훈 문제 때문에 단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명백하게 이 공천 뇌물과 통일교 특검 문제 때문에 단식을 준비를 하고 해왔고, 또 실제 그것을 결단을 한 것입니다. 1월 8일 이후에 특히나 이제 전재수 의원의 관련 혐의 때문에 1월 8일 공소시효 문제까지 상황을 지켜보다가 중대한 정치적 결단을 하겠다, 중대한 결단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왔었죠.
그게 실제 실행으로 옮겨간 것인데 어차피 나온 김에 지금 한동훈 이야기하고 섞여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의 마침 어제 입장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제 이제 저도 한동훈의 입장 표명을 보면서 사과라는 게 보통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뭐가 잘못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했으므로 유감이나 사과를 표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는 건 없어요. 오히려 조작이다,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사태를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네요.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다. 예. 송구하다 그랬어요. 사과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면서 방점을 어디다 찍었느냐. 하지만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다. 자 여기서 사과의 진정성이 다 물타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 명백한 조작이다. 뭐가 조작이란 겁니까? 단계 사태 자체의 팩트는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어요. 다만 한동훈 씨가 계속해서 한 전 대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당 윤리 그 감찰단이 이 조사한 그 부분, 당 감찰단이 조사한 부분에 따르면 내가 안 한 것도 내가 한 것처럼 돼 있다고 몇 가지 사례를 두세 개를 적시했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 지금 조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가 말씀드릴 때 일단 그 샘플링이 잘못될 수는 있어요. 거기 발표 당시에. 그러면 이 우리가 쌀을 추곡 수매할 때 검사할 때 쌀 수십 가마 수백 가마 쌓아놓고 다 뜯어 봅니까? 그 몇 개 찔러 봐서 샘플링을 하잖아요. 그 중에 좀 그 등급이 낮은 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거 300가마니 전부 다 쓸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샘플링된 몇 가지의 문제점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것을 잘 걸렸다. 바로 이거야. 이렇게 하면서 명백한 조작이다. 전부를 다 이 돌쌀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쌓여 있는 그 쌀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건데 윤리 감찰의 조사는 당무감찰위원회 위원회의 조사는 이건 뭐 다 조작이야. 전부가 조작이야. 이렇게 해버리면서 그래서 나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런 영상은 왜 발표합니까? 그리고 일요일 날 자기가 어디 뭐 맨날 잘 나오잖아요. 국회 그 연문 본인이 그때 12.3 비상계엄 때 들어왔다는 꼭 그 문으로 들어와요. 요새 무슨 정치 행위를 할 때마다 국회 정문도 들어올 수 있고 본인이 다 들어올 수 있는 문들이 있는데 아주 정치적으로 상징을 하기 위해서 그 문으로 들어옵니다. 서문이라 그래요. 그쪽으로 들어와서 하면 이번에도 좀 그렇게 하지. 와가지고 그 지지자들 이끌고 와서 거기서 하든가 뭐 저 국회 계단 앞에서 하든가 왜 영상 메시지처럼 보내서 저런 식의 그 사과인지 이건 뭐 정치보복 규탄 선언문인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발표하는지 지금 저런 것이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저걸 빌미로 해서 이제 뭐 한동훈계의 강경파들은 자 이제는 조작 이 감사 결과에 맞서서 우리는 정치 보복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나마도 뭐 일부 초선이라든가 그 일부 그 한동훈계 의원들이 공멸을 막기 위해서는 이 정도 사과는 하라고 해서 제가 보기엔 상당히 마지못해서 형식도 온마이크라 그래요. 우리가 이처럼 마이크 딱 하고 이렇게 직접 말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 영상 메시지 턱 보낸 거잖아요. 형식도 다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자, 장도혁 대표가 지난 15일에 국민의힘 최고회의 때 한동훈을 향해서 소명의 계획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윤리위원회에 소명을 해달라.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다른 것인지 그간에 한동훈이 조작이라고 주장을 해왔고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니까 뭐가 조작되는 것인지 당윤리위원회 와서 한번 소명을 해라. 그리고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동훈이 지금 그걸 걷어차고 있습니다.
당에 그게 만일 조작된 거라면 당 윤리위원이 와서 이게 다 사실이 아니다. 이게 조작됐다. 그래서 나는 내가 쓴 것도 없고 우리 가족들이 뭐 쓴 것은 사실이 없다라든가 우리 가족들이 쓴 건 이범이고 내가 쓴 건 이건 아니다라든가 뭔가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신동욱 최고위원이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자, 당원 게시판 그러면 논란 종식을 위해서 최고위원이 참여하는 전원 공개 검증을 제안한다. 그래, 한동훈 측도 와라. 우리 최고위원들하고 공개 검증을 하겠다. 이 관련해서 신동욱 제안을 했는데 현재까지 한동훈 측은 받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검증을 피하는 것인가요, 결국은? 신동욱 최고는 아시다시피 초선 의원이지만 기자 출신입니다. 저하고도 같은 언론사에 있었는데 기자 출신다운 어떤 제안을 저는 했다고 봐요. 예. 뭐냐면 전원이 참여해서 한번 공개적으로 이 당계 사태의 모든 자료를 꺼내놓고 있는 자리에서 한번 조목조목 뭐 청문회 하듯이 한번 따져봅시다. 이 얘기예요, 저건.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예. 그러면 저는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신동욱도 있고 김재원도 있고 김민수 물론 뭐 친 그 대표파라고 분류되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최고위원만 있는 게 아니라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도 있고 뭐 양양자 최고위원도 있고 그러니까 비율이 어찌 됐든 이 당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의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 당무 감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갖다 놓으면 그 다 이제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다 네네. 공유하고 그러면 뭐 검사 출신으로 검사장까지 지낸 한동훈 법무장관까지 지낸 한동훈 씨도 그 자리에 와서 소명 기회 주고 야 축조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하나 꺼내놓고 이제 저건 아이디가 이렇고 발신자는 이렇고 작성자는 이런데 이거 맞아요? 뭐 한동훈 우리 전 대표 하실 말씀이 있나?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동욱 전 그러니까 저 최고위원이 기자 출신답게 저는 이걸 한번 이렇게 꺼내놓고 공개적인 어떤 그 청문회 형식을 빌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그 자리에는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당사자인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도 좀 나와달라 뭐 이런 얘기로 봐서 지금 뭐 서로 편을 갈라서 마치 그냥 당을 쪼개고 이거는 뭐 공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덮고 가야 돼. 이런 식의 해법으로는 저는 이 사태가 안 풀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표 대결하자면 또 뭐 표가 뭐 많으니까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측이 불리하잖아. 뭐 이래서 또 안 응하는 것 같은데 자 이런 방식의 검증을 한번 거쳐보면 어떨까. 근데 그 제안에 대해서 지금 허앵커의 얘기대로 제가 보기에도 아무 답이 없어요. 예. 이 제안을 던진 게 벌써 한 이틀 됐는데 뭐 똑똑한 쪽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금방 그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떳떳하면 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이 없으면 공개 검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대답하지 않고 있다? 뭐 이건 달리 해석할 수가 없죠. 그런 식의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으니 지금 계속 한동훈 계가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정치적인 해법, 정무적인 해법. 자, 그 말은 뭐냐면 팩트를 체크하는 거는 좀 묻어두고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내전을 벌일 때냐. 근데 왜 이걸 내전이라 그래요? 이건 내전은 어떤 그 서로가 합의가 안 돼서 싸우는 걸 내전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명명백백한 사실관계를 가려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거예요. 그 시시비비에 따라서 어떤 뭐 그 잘잘못에 따른 무슨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하고 본인이 이럴 때가 아니니까 정말 한 번만 봐달라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거기에 어떤 대표라든가 이 당 주류도 뭐 지지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여지가. 예. 그 여지를 마련하자는 건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다는 것은 그 여지를 본인이 없애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제가 보기엔 측은하기까지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장도혁 대표의 단식 투쟁의 상황,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마침 그 시기에
한동훈의 입장 표명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함께 좀 섞어서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있는 예정된 이해운 청문회 보이콧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해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죠. 지금 여야 간에 합의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가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충실히 제출을 해야 된다.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해운은 그냥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자료도 제출을 안 하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청문회 때 밝히겠다. 거기다가 청문회가 때 밝히면 하루 그냥 끝나면 뭐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나 보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그런 청문회는 더 이상 용납이 안 된다. 이건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 이미자 의원이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마침 맡고 있습니다. 이선 예산교육처를 관할하는 국회 이 재경위에서 맡고 있어서 이해운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임명 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이면서 최소한 여야가 합의한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보이콧을 할 것으로 운영하다가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차원에서 해석하시나요? 지금 뭐 10시에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한 예. 17분 남았네요. 예. 지금까지 속보가 뜨지 않는 걸로 보면 팩트는 이렇습니다. 이미자 위원장이 어제까지 무슨 얘기를 기자들에게 했냐면 그리고 합동으로 입장도 밝혔어요. 예. 기재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동으로 뭐라 그랬느냐. 이해운이 자료를 15%밖에 안 냈다. 100개를 내줘야 되는데 15개밖에 안 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자료 숫자도 숫자지만은 자녀에 관한 그 각종 문제, 그다음에 이른바 위장 미혼, 저는 참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위장 이혼이란 말은 들어봤어도 그 이른바 반포 로또 아파트 청약하려고 결혼을 이미 한 장남 부부를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서 미혼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점수를 맞춰서 그 로또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 그 당시에 37억 원을 현찰로 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저거는 줘도 우리 같은 사람은 돈 37억 원을 현찰로 내야 되니까 예. 참 부럽다. 뭐 그런 생각까지 가져봤는데 자, 그 자료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저 옛날에 그 KDI 연구원 할 때 그 영종도 공항 16km 떨어진 데다가 그 땅 산 거 그거 차액을 한 20매덕 받는데 그럴 때 그 자료 정말 뭐 뻔한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미 나와 있는 수많은 갑질에 대한 어떤 그 증인들도 지금 다 채택을 안 했는데 네. 자료 15% 내고 자녀 자료를 일절 안 내고 그냥 뭉갠다? 이미자 위원장이 어제 그러면 청문회 사회를 못 보겠다 그랬어요. 자, 국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를 그 위원장이 사회를 못 보면 원래는 1번 무산되는 거예요. 근데 2번이 있어요. 국회법이 또 뭐냐? 그 이미자 위원장이 만약에 그 사회를 회피하면 국회 다수당, 여기 뭐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이죠. 과반인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간사를 하나 뽑아가지고 사회 대행을 맡겨서 열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른바 반쪽 청문회. 근데 반쪽 청문회보다는 좀 많다고 생각하지. 자기들이 0.5 이상이니까. 그게 두 번째 대안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어요. 15분 뒤에 어떻게 할지.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고.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이 뭐 있냐. 이미자 위원장이 이거 다 알아요. 예.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사회를 봐 일단. 그래 놓고 나서 자료가 15%뭐 이렇게 턱도 없이 안 왔으니까 이거 부실 자료로 인해서 이건 원래 합의가 이렇게 자료 안 오면 못 한다 그랬으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회와 산회는 또 달라. 산회는 오늘 못 한다는 소리고 네. 정회는 자료 낼 때까지 잠깐 이거 멈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미자 위원장이 나는 이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 이미자 안 봐? 그럼 빠지세요. 다 빠지고 우리가 과반수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해운 앉혀놓고 사회 하나 내세워 가지고 반쪽이든 뭐 0.7조가리든 우리가 하겠다 이럴 수 있거든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15분 뒤에 펼쳐질 텐데 좀 그 어느 언론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꽃놀이패다 그랬어요. 이게 바둑 용어인데 뭐냐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뜻이야. 왜? 자, 이 사람 보수 인사인데 보수당인
국민의힘 소위 친정이 뭐 청문회를 안 열겠다고 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야 우리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 통합인사 실용인사 하겠다고 하는데 당신들이 판을 깨서 우리 못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청문회가 필수사항 아니거든요. 예. 응? 그냥 임명할게 이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반쪽으로 강행을 해도 오죽하면 저렇게라도 해서 이 대통령의 뭐 이재명의 그 실용 인사에 그걸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런 표현을 심지어 조선일보 같은 데서도 꽃놀이패라고 하던데 이게 꽃놀이패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네네. 이거는요. 이해운 청문회는 마땅히 자료를 성의 있게 내고 정말 두들겨 맞을 걸 막고 완전히 사과를 하고 넘어가려고 해보든가 아니면 사퇴를 해야죠. 근데 저렇게까지 권력 의지가 충만한 오늘 또 그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이해운의 권력 의지는 뭐 거의 어마어마하다. 친정이 아니라 시댁 쪽에서의 원래 그 권력 의지를 물려받아 가지고 절대 안 물러설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돌파해요. 뭐 코뿔소처럼 들이받고 갈 모양이에요. 이재명이 그렇게 해서 임명을 하면 꽃놀이패의 그 이득을 볼지 국민들이 이해운 하나 살리자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비판의 역풍이 더 거셀지 이제 곧 판가름이 날 텐데 제가 볼 때 오늘 청문회는 열려도 반쪽짜리 그리고 좀 정회되거나 산회돼서 다른 날을 고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정도 되면 물러나야죠 이렇게 봅니다. 자, 민주당 내부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도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가 아닌 것으로도 보입니다. 당연히 범여권 내부에서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고 좌파 단체들에서도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하라 이런 요구가 많았죠. 그런데 저 사진 한번 보이시죠? 지금 한번 그 사진 띄워주시죠. 이해운과 뭐 지금 이재명은 한편으로지만 정청래도 굉장히 비판적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어준은 방송에서 이해운 후보자를 초기 지명했을 때 초기는 이재명을 좀 도와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최근에는 약 일주일 전부터는 이거 좀 이해운 적임자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원내대표 후보자한테는 아주 직접적으로 그걸 이야기할 기회로 판도 좀 깔아주고 그런 적도 있어요. 예, 저기 나오네요. 당내 코어 지지층서도 이게 맞냐. 그러니까 대통령 기조하고는 별개로 그 사람이 적임자인가라는 얘기가 있다 하면서 얘기 좀 할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랬었죠. 자, 이해운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니까 정청래도 상당히 불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까지 들리는데 기류가 지금 어떻다고 봅니까? 지금 그냥 청와대의 기류는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이 정도까지 이제 두들겨 맞고 왔는데 여기서 물러서면 오히려 모양이 우습다. 그냥 원래 장관은 청문회를 안 열어도 돼요. 그런 예도 있고 그런데 이제 청문회라는 형식을 거쳐 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이렇게 자꾸 꼬이니까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게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면서도 청와대는 말을 못해. 예. 왜냐하면 이재명이 계속 김현지 시켜서 전화할 생각이 아직까지는 없는 거 같고. 아직 없어요? 거기까지? 내가 모르죠. 뭐 전화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좀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보자. 근데 청문회를 열고 나면 오늘 밤이든 뭐 어느 청문회가 열리는 날 밤 12시 안에는 끝나요. 차수 변경을 보통 안 하거든. 그러면 그냥 그래 뭐 당신들은 비판해라. 나는 그냥 듣는다. 뭐 그러면서 그냥 밀고 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뭐 여러 가지 엄호 사격도 하고 뭐 의사진행 발언해서 어쨌든 마이크 장악률은 더불어민주당이 좀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문회 자체의 점유율이 상당히 이 이재명 정권과 또 뭐 개혁신당이 아니고 조국당 네. 이런 쪽에서까지 이제 도와주면 좋은데 지금 저 표에서 보여지듯이 조국당도 특히 조국
게도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고 뭐 미스터 쓴소리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그냥 특유의 표현으로 그 사람이 아주 못 쓰겠더구만. 그 특히 그 인성 문제 그 가장 결정적인 만약에 이해운이 이번에 낙마를 하게 된다면 예. 8년 전 인터넷에 했던 내가 널 정말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그 말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아니 자기도 아들을 셋씩이나 낳아서 기르는 그 사람이 그 8년 전에 20대 인터넷에 너를 죽여버렸으면 좋겠다고요? 아니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가지고 그 뭐 회사 다닐 때 후배들 잘 깨기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저는 상상도 못할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야 너 돌대가리냐? 너 뭐 대학 나온 거 맞냐? 이런 표현을 쓴 것도 지금 후회를 해요 사실. 야 그런 말도 썼으면 안 됐다. 그런데 죽여요? 그거 들어보세요. 야야야. 야야야로 표현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혼자서 분을 사귀질 못해가지고 뭐 저 야 느낌표 2개씩 달렸잖아요. 입이 터졌다. 야 저걸 저 부모님들이 들으면요 지금도 아마 피가 거꾸로 솟을 거예요. 저건 갑질의 끝판왕이고 그냥 인성적으로 저런 사람은 그냥 어디 그냥 미관 말직도 맡으면 안 된다는 말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 안에서도 만약 막상 청문회가 열리면 더불어민주당의 그 기획재정위원회 그 인사청문회 소관 상위 의원들도 파가 좀 달라요. 예. 그게 다 뭐 이재명 직계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안에 그 정청래 직계도 있어요. 예. 뭐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봐주는 건지 시쳇말로 까는 건지 모르게 은근히 또 이해운을 또 몰아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문회가 열린다 한들 이게 청문회 자체가 그렇게 이해운 그 쉴드 치는 청문회로만 흘러가겠는가라고 본다면 자 저거 실제로 저렇게 글로 봐도 저렇게 끔찍한데 저거 틀어보면 우리 여러 번 들어봤잖아요. 더 내용이 빨리 들어도 황당하고 원음대로 들어도 황당해요. 아주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저거 아마 오늘 여러 방송에서 아마 여러 번 또 틀 거고 또 청문회장에서도 뭐 한두 번 틀겠어요. 뭐 잘라서도 틀고 그 부분만도 틀고 널 죽였으면 좋겠다 로고송 안 나올까요? 예. 그 요새 무슨 패러디송 나온다는데 좀 이럴 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저런 패러디송 만들어 가지고 청문회장 밖에서 좀 틀어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강선우 장관이 낙마할 때 김현지가 전화를 해서 이제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물러나시라라고 할 때의 그 장면. 그런데 이해우는 참 그 갑질 정도뿐만 아니라 비리 관련된 내용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니 지금쯤이면 김현지가 전화 한 통화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김현지는 예. 이 대통령의 명령이 있어야 그래요? 전화를 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까 이재명 입장에서 이게 꽃놀이패라는 이유는 자 보수에서 3선 의원을 시키고 보수당에서 4번이나 출마를 해서 된 거 안 된 거 따지면 보수당에서만 7번 선거를 나갔던 사람이잖아. 근데 내가 이런 그 찐 보수 인사를 데려다가 내 곳간 금고지기를 맡기려고 한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얼마나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나는 이 사람을 임명할 거야. 우리 쪽에 무슨 기획 예산 처장관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 엄청 많다. 그런다 진짜 전문가도 아닌 보수 출신 인사를 이렇게 쓰려고 한다는 지금 이미 PR을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하나의 꽃놀이패. 그래서 저걸 이제 만약에 이해운이 물러나면 아이고 안타깝네. 나는 정말 당신 쓰려고 그랬는데 정 물러나시니까 뭐 그러면 잘 가세요. 이게 두 번째 꽃놀이. 세 번째 국민의힘이 막 난타하고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서 떨어뜨리면 저런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협치 실용을 하겠어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러면서 또 꽃놀이. 그러니까 이 꽃놀이 밭에서 이재명이 김현재한테 명령해서 야, 저 혜은이 언니한테 전화해라.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우습게 물어보시니까 저도 농담으로 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해운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서 인사청문회 보이콧 그 상황이 이제 곧 닥쳐올 것으로 보이는데 속보가 나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이 하나 전해졌네요. 김병기가 오전 10시에 딱 그 시간대에 하네요. 이해운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시간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지금 MBN에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 기자회견 제목이 재밌네요. 심경을 밝히는 기자회견이다. 심경. 무슨 입장 표명이 아니라 심경을. 당과 의원들에게 계속 부담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뜻이 담길 전망이다라고 측근이 밝혔다는데 윤리심판원의 제명처분 결정에 대해서 자신의 심경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 심경을 왜 밝힙니까? 자신의 처분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면 이해가겠는데. 저건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네. 내용을 지금 허앵커가 쭉 읽으셨는데 네. 저건요. 사실 저게 정말 뉴스가 되고 이해운 청문회를 덮을 만한 그 내용이 되려면 폭로 기자회견이 돼야죠. 폭로. 예. 나만 이러지 않았어 하면서 아. 또 하나 상자를 갖고 와서 확 열어 제끼는 거예요. 판도라 네네. 상자를. 네네네.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심경을 밝힌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제 형틀이 보여요. 내가 가서 묶여야 될 형틀. 집안이 풍비박산도 나고 정치 인생이 이제 끝장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 형이 다 인정되면 감옥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감옥을 보내게 될 수사기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재판부를 향해서 네. 아직은 재판은 좀 멀지만 살려달라. 여권을 향해서 제발 의원직을 지키고 최소한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여러분 예정을 생각해서 좀 내가 좀 폭로 안 하겠다. 그런 아마 구질구질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내가 구질구질하다는 표현을 쓰냐면 정말 저게 긴급이라든가 이러면 저 벌써 언론사가 MBN도 단독 긴급 김병기 10시 기자회견 새로운 내용 나만 그러지 않았어. 내용 담길 듯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심경? 저 심경이란 말 속에 김병기가 SOS를 옛 친정 식구들을 향해서 날리는 것 아니겠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청와대를 향해서 날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봅니다. 예. 10시니까 곧 하겠네요. 예, 곧 열겠습니다. 열겠네요. 자, 그 소식 나오면 중간중간에 소식 전하고요. 혹시 제가 놓치더라도 댓글에서 혹시 속보가 나오면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더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